여러분들이 전 연인을 상대로 자꾸만 원망이 들어. 그럼 에너지 보내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전에 만났던 친구를 떠올렸을 때 옛날에 어떤 사건에 대해서 감정을 내가 느껴. 걔는 그때 왜 그랬어? 진짜 어이가 없어. 에너지 아직 안 끄는 거예요. 그래서 이 에너지 회로가 계속 유지가 되면 여러분들은 그 사람을 현실에서 만나든 안 만나든 여전히 영향을 받고 있고 영향을 끼치고 있어요. 그래서 이제 사람과 사람 사이에 존재하는 에너지 회로에 대해서 이야기해드리겠습니다. 여러분들이 타인을 직접적으로 만나지 않아도 이렇게 저를 온라인상에서 보더라도 에너지 회로는 생겨요. 여러분들이 다른 사람들과 조금이라도 어떤 감정을 보냈거나 받았다면, 그러니까 내가 알지 못하는 사람한테 에너지를 보낼 순 없잖아요. 나를 알지 못하는 사람이 나한테 에너지를 보낼 순 없잖아요. 즉 나한테 어떤 감정을 느낄 순 없잖아요. 누군가가 여러분들을 보고 단 한 번이라도 감정을 느꼈다면, 그리고 여러분들이 누군가를 보고 단 한 번이라도 감정을 느꼈다면 회로는 아주 옅게 생깁니다. 그 회로가 일방적으로 내가 누군가한테 보내는 것일 수도 있어요. 또는 그 회로가 일방적으로 상대방이 여러분들한테 보내는 것일 수 있어요. 또는 나는 조금 보내고 상대방은 많이 보낼 수도 있고, 또는 친밀하게 교류를 하면서 에너지 회로가 두꺼워질 수가 있어요. 이걸 여러분들이 사전적인 의미로 느끼기에는 유대감, 친밀감 이렇게 표현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회로가 두꺼우면 두꺼울수록 여러분들은 그 사람에게 더 많은 감정을 배출하고요. 그리고 그 사람의 감정이 더 잘 느껴지고요. 더 크게 느껴져요. 왜 내가 좋아하는 사람이 기분이 안 좋으면 엄청 신경이 쓰이는데, 내가 관심 없는 사람이 기분이 안 좋으면 기분이 좋든 말든 신경 안 쓰이는 그런 차이점이랄까? 내가 좋아하는 사람이 조금만 슬퍼도 나도 같이 울고, 근데 내가 관심 없는 사람이 울든지 말든지 신경 안 쓰이고, 이런 것들을 생각해보면 회로가 두꺼울수록 어떤 차이점이 있는지를 대략적으로 예측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회로는 말 그대로 에너지가 오가는 길이에요. 근데 이 회로들이 어떤 식으로 형성이 되는지는 너무 쉽게 형성이 되기 때문에 굳이 설명해 드리지 않을 텐데, 이 회로가 언제 끊어지는지를 얘기를 해드릴게요. 여러분들이 그 사람을 안 보고 그 사람하고 헤어지고 절교를 해도 회로는 안 끊어져요. 회로는 계속 유지가 돼요. 언제까지? 더 이상 여러분들과 그 사람 사이에서 쌍방의 교류가 일어나지 않을 때까지. 즉 여러분들 쪽에서 완전히 아무 에너지나 안 보내거나 그 사람들 쪽에서 완전히 아무 에너지나 안 보내거나, 그러니까 둘 중에 한 명이 끊어야 돼요. 아니면 둘 다 끊으면 깔끔하겠죠. 근데 에너지를 안 보낸다는 거는 어떤 의미냐면, 나는 너한테 어떤 에너지를 보내겠어, 기분 좋은 감정을 보내겠어, 분노와 원망을 보내겠어, 이게 아니라 느끼는 거, 만들어지는 거. 여러분들이 전 연인을 상대로 자꾸만 원망이 들어. 그러면 에너지 보내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전에 만났던 친구를 떠올렸을 때 어떤 옛날에 어떤 사건에 대해서 감정을 내가 느껴. 짜증도 나고 화도 나고, 걔는 그때 왜 그랬어? 진짜 어이가 없어. 에너지 아직 안 끄는 거예요. 그래서 이 에너지 회로가 계속 유지가 되면 여러분들은 그 사람을 현실에서 만나든 안 만나든 여전히 영향을 받고 있고 영향을 끼치고 있어요. 그래서 모든 지나간 인간관계들은 정화를 해야 돼요. 그래야지 어떤 에너지도 보내지 않고 어떤 에너지도 받지 않고 여러분들이 어떤 영향도 받지 않고 자유로워질 수가 있어요. 갑자기 손절한다고 그 에너지가 끊어지는 게 아니에요. 그 사람은 여러분들한테 어떤 감정을 보낼 수가 있어요. 아무 감정도 안 느껴져야지 여러분들이 안 받을 수가 있어요. 그 사람은 끈떨어진 회로를 가지고 혼자서 망상을 할 수가 있어요. 여러분들이랑 상관없는 일이에요. 여러분들이 에너지 컨트롤만 잘 한다면. 근데 에너지는 뭐라고 했죠? 감정이죠. 누군가가 어떤 감정을 여러분들한테 보냈는데 여러분들이 그건 내 감정 아니야 끊어낼 수가 있어요. 누군가가 여러분들한테 어떤 감정을 유발했을 수가 있어요. 여러분들 막 무시해서 여러분들이 기분 나빠지게 할 수가 있는데, 나 기분 안 나빠. 네가 뭘 알겠어 나에 대해서. 나는 기분이 좋지도 나쁘지도 않아. 또는 기분이 오히려 좋아. 내가 이렇게 다른 사람들한테 파악 불가능할 정도로 다채로운 존재라니. 다른 사람들이 나를 어떻게 알겠어. 모르는 게 당연하지. 난 이런 내가 좋아. 이러면서 오히려 누군가가 똥을 줘도 나는 황금으로 느낄 수가 있어요. 정말 컨트롤을 잘한다면요. 감정이 곧 에너지고 이 세상이 많은 에너지 작용으로 돌아가고 있고 유지되고 있고 모든 본질이 에너지라는 걸 자각을 하고 연습을 한다면 여러분들은 이런 에너지 컨트롤을 할 수 있겠지만, 그걸 모르는 대부분의 사람들은 남이 날 미워하면 상처받고, 남이 날 싫어하고 잘못 판단하면 그 선입견에서 벗어나려고 발버둥을 치고 싸우고 시간을 쓰고 돈을 쓰고 막 명품으로 떡칠해서 나 무시하지 말아라 과시도 하고 인생 낭비도 해봤다가 날 인정 안 해주는 사람들한테 더 시간을 많이 쏟아붓고 날 싫어하는 사람들한테 더 눈치 많이 보고, 이런 아이러니한 방식으로 살아갈 수가 있는 거예요. 몰라서. 그 에너지에서 벗어나고 싶어서 여러 곳에서 애를 쓰는데 그게 다 효과가 없는 거죠. 시간 낭비, 에너지 낭비, 돈 낭비 한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정말 아이러니한 게, 내가 좋아하는 사람한테 맞춰주는 게 아니라 날 싫어하거나 나를 인정해주지 않는 사람한테 더 많은 시간과 에너지를 쏟아붓는 삶을 살았을 거예요. 이게 얼마나 참 슬프고 어리석은 일이에요.
그리고 어떤 분들이 되게 이런 질문 많이 하세요. 헤어진 연인을 정화를 하다 보니까 지금 와서야 그 사람의 어떤 부분이 이해가 되는 것도 있고 내가 미안했던 것도 있고 고마웠던 것도 있어서 자꾸 에너지를 보내고 싶다. 에너지를 보내도 되냐? 그럼 저는 이렇게 대답해요. 왜 보내냐? 보낼 수는 있다. 근데 그 보낸 에너지가 잘 도달될지는 모르는 거고 도달됐다 할지라도 그 사람이 어느 날 갑자기 당신이 생각나고 당신의 좋았던 모습이 생각날 수가 있는 건데 그래봤자 둘 중에 한 명이 먼저 연락해서 다시 만나는 건데 두 사람이 결혼할 인연이거나 다시 만날 인연인 이런 정말 극악의 확률이 아닌 이상은 왜 지나간 인연에 구질구질하게 해서 새 인연 못 들어오게 하고 왜 다른 사람이 겨우 마음 정리해서 다른 만남을 지속하는데 왜 그 사람 바짓가랑이 붙들고 그 사람의 새로운 미래를 가로막냐. 사랑이라는 변명을 하면서 서로한테 안 좋은 거거든요. 왜냐면 결국에 그 인연이 쫑난 게 두 가지 이유예요. 첫 번째는 영혼들끼리 결정을 했어. 내 자아의 인생의 계획이 이렇게 있는데 이 존재랑 배우자의 연을 맺지 않기로 했거나 이 존재와의 인연은 여기서 충분하다고 판단을 했거나 두 번째는 여러분들의 선택. 여러분들이 상대와의 에너지 교류를 겪으면서 이 패턴은 내가 감당할 수 없겠다. 이 사람이랑 나는 패턴이 맞지 않다. 이 패턴은 나를 힘들게 하고 행복하게 하는 건 되게 적거나 힘든 게 훨씬 크다라고 판단을 해서 이 패턴이 나한테 에너지적으로 만족감을 덜 준다라고 생각해서 끊어낸 거예요. 또는 상대방이 헤어지자고 했는데 안 붙잡은 거예요. 또는 내가 붙잡았는데 상대방이 거절한 거예요. 그럼 번복의 여지가 없어. 그 에너지적인 패턴이 서로 형성이 되는 과정에서 실패가 했고 에너지 회로가 건강하게 유지가 되지 않았고 서로의 부정적인 감정으로 에너지 회로가 지저분해졌고 그래서 우리의 관계가 끝났다는 건 똑같아. 거기에 대한 해결책이 없이 거기에 대한 명확한 관점의 변화가 없이 내 기대가 바뀌지도 않았고 내 관점이 바뀌지도 않았고 상대방과 내가 앞으로 계속 인연을 지속할 만한 영혼의 계획이 쌍방에 있는 것도 아닌데 거기다가 내가 섣불리 계속해서 편지를 보내는 거예요. 구질구질하게. 정말 위하면 그냥 한 번 보내고 끝내줘야 돼요. 상대방한테 내 에너지를 묻히지 않고 바짓가랑이 붙잡지 않는 게 정말 해줄 수 있는 최고의 축복이에요. 왜냐면 사람은 에너지 영향을 많이 받으니까. 가까이 사귀었을 때는 이것도 마음에 안 들고 저것도 마음에 안 들고 이래갖고 트러블 겪다가 이 사람이 떠난다고 하니까 아쉬워서 자꾸 내가 사랑 에너지 보내주면 이 사람은 마음이 약해질 거 아니야. 나한테 에너지 회로가 연결되어 있으면. 근데 나는 이 사람과 다시 사귀었을 때 어떻게 해야 되는지 명확하게 내가 어떤 깨달음도 없지 않았고 어떤 계획도 없어. 근데 일단 다시 불러와. 일단 다시 사귀자고 해놔. 또 다시 싸워. 대책도 없이. 또 다시 상처 줘. 나의 변덕으로. 그런 거를 할 필요가 있냐는 거죠. 쌍방이 안 좋아요. 그리고 저는 이왕이면 여러분들이 새로운 인연으로 그걸 통해 배워서 더 새로운 인연을 만나서 처음부터 저 성숙하게 스타트를 잘 끊기를 전 추천을 드려요. 왜냐면 여러분들은 제 수업을 통해서 한 번 받은 상처를 치유하고 그게 없었던 일로 만들 수 있지만 대부분의 사람들은 한 번 받은 상처를 평생 잊지 않고 그게 트라우마로 작용을 하거나 다음 행동에 영향을 주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누군가한테 했던 어떤 잘못된 행동이라던가 누군가와 싸웠던 것들은 대부분의 사람들은 평생 기억해요. 아픈 만큼. 또는 자기는 기억을 못해. 근데 자기의 무의식은 기억하기 때문에 그에 맞춰서 행동을 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제 수업을 듣고 감정 정화를 하고 트라우마 치유를 하는 거는 굉장히 특수한 능력이기 때문에 보통의 사람들은 한 번 꾸겨진 인간관계는 다시 펴지질 않아요. 재활용하려고 하면 안 돼요. 여러분들은 재활용이 돼. 여러분들은 새 사람을 다시 태어날 수 있어. 다른 사람들은 그게 안 된다니까. 그래서 여러분들 혼자서만 성장해서 그 사람을 이제 다시 감당할 수 있을 것 같죠? 사귀어봐. 그러면은 결과는 뻔해요. 그 사람은 뭔가 고마워하고 미워해 하는데 여러분들 앞에서 옛날 생각이 나고 여러분들을 어쩔 수 없이 거리감을 두게 되고 멀어지게 되고 또는 여러분들한테 매달리거나 여러분들 에너지가 많으니까.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지저 세계를 뚫고 들어가는 그 사람을 멱살 잡고 끌어올리려고 하는 구도가 되거나 아니면 그 사람이 여러분들을 낯설다고 느끼고 어딘가 내가 알던 그 사람이 아니기 때문에 낯가려요. 여러분들은 바뀌었기 때문에 달라질 거라고 생각하죠. 바뀌어서 그 사람이 사랑했던 여러분들 모습이 없어졌을 수가 있어. 미숙하고 솔직하고 순수하고 그런 모습이 아니라 어딘가 성숙하고 차분하고 어른 같은 그런 모습이 사랑을 유발하지 않을 수도 있어요. 왜냐면 사람들은 자기가 사랑에 빠질 만한 어떤 모습 때문에 호감을 느끼거나 아니면 자기가 채워줄 수 있을 것 같아서 또는 자기가 체험받을 수 있을 것 같아서 또는 그 상황에 그 절묘한 분위기에 낭만적인 순간에 사랑이란 콩깍지에 씌어서 그럴 수가 있는데 여러분들 착각하는 거죠. 내가 더 나은 사람이 되면 누군가가 날 다시 사랑해 줄 거라고. 아니에요. 더 나은 사람이 된 것과 사랑은 상관없는 거예요. 모든 건 절묘하게 된 순간에 일어나기 때문에. 그리고 여러분들이 그렇게 붙잡으면 지나간 인연 붙잡으면 영혼은 협력을 안 해줘요. 여러분들이 사랑할 만한 사람이 아니었고 사랑스러운 사람이 아닌데 영혼들이 막 뒤에서 후광 비춰주고 마침 이런 타이밍을 만들어서 상황적인 환경을 만들어서 두 사람을 사랑에 빠지게 만들었을 수가 있는데 이제 영혼들이 뒤에서 막 그런 공작을 안 하는데 그냥 자연스럽게 사랑에 빠지는 게 얼마나 힘들겠어요. 그리고 한 번 맛봤던 행복은 한 번 맛봤던 설렘은 두 번 다시 안 올라오거든요. 사람은 새로운 거에 설레요. 뭐든지 처음에만 설레요. 여러분들이 그때 우리 설렜잖아 좋았잖아 하면서 옛날에 설렜던 포인트 그대로 하잖아요. 그 설렘이 옛날만큼은 안 돼요. 인간은 새로운 거에 설렘을 느끼는데 우리 옛날로 돌아가서 옛날처럼 절대 안 돼요. 다시 헤어지죠. 내 새로운 매력이 마침 이 사람 취향이었고 우리가 지난 날에 대해서 서로 왈가왈부하지 않기로 했어. 그걸 납득해. 그러면 새로운 사랑이 시작될 수도 있겠죠.
있겠지만 대부분은 아니죠. 그러니까 제가 지나간 인연은 웬만하면 놔주세요. 잘 안 풀릴 확률이 높으니까 이런 거예요. 설렘이 없는데 사랑이 어떻게 나와요? 자, 그 다음에 에너지 회로에 탁기가 쌓이면 어떤 현상이 일어나는지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에너지 회로에 좋은 에너지, 여러분들이 생각했을 때 긍정적인 감정들 있죠. 타인한테 긍정적인 감정들을 보내면 사랑, 근데 그 사랑이 자꾸 막 이렇게 갖다 붙이는 분들이 계세요. 걱정하는 것도 사랑이다. 걱정은 걱정이지 사랑이 아니에요. 너무 사랑해서 원망했다. 그거는 원망이지 사랑이 아닙니다. 사랑해서 어떤 감정이 든 거를 사랑이라는 감정으로 포장하지 마세요. 감정에는 원인 불문하고 그냥 그 감정 그대로가 팩트인 거예요. 그래서 내가 사랑해서 미워하고 사랑해서 원망하고 사랑해서 실망한 게 아니라 그냥 원망하고 그냥 실망하고 그런 거예요. 왜냐면 에너지는 거짓말을 안 하거든. 사랑은 사랑대로 있어. 다른 에너지가 생겼어. 그 에너지는 아무리 사랑해서 생겼다고 변명을 해도 존재해요. 그렇기 때문에 얘는 얘대로 있는 거야. 그걸 인정해야 돼요. 그래서 사랑하기 때문에 탁기가 생기는 거예요. 사랑이 생기면서 여러분들의 감정 패턴이 건강하지 않죠. 사랑하면 소유하려고 그러고 사랑하면 완벽한 모습 보여주려고 그러고 사랑하면 상대방이 나를 완벽하게 해주길 바라고 의존하고 싶어하고 이런 것들이 불건강한 감정 패턴, 불건강한 가치관이에요. 그런 거에 의해서 사랑이라는 게 생기면 다른 감정들이 요동치는 거예요. 이게 패턴이에요. 그 사람 패턴. 애정을 할 때 나오는 패턴, 우정을 쌓을 때 나오는 패턴, 꿈을 도전할 때 나오는 패턴. 좋은 감정은 이만큼 생기고 나쁜 감정들이 막 만들어내고 뭐만 봐도 혼자서 막 나쁜 감정 만들어내고 이게 패턴이에요. 그래서 제가 여러분들한테 패턴을 교정하시라고 강의를 진행하는 거예요. 알게 되면 패턴은 교정하시기 수월해지고 열심히 스스로를 토론하고 케어하고 내면 아이들을 가르치다 보면은 패턴이 교정이 되거든요. 성숙해지거든요. 그래서 이런 사람 사이에 존재하는 에너지 회로가 사실은 깨끗하게 유지되기가 힘들고요. 탁기들이 있어요. 물이 지나다니는 호스라고 치면 여기 안에 이제 때가 끼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순환이 잘 안 되죠. 상대방이 나한테 어떤 감정을 보냈는데 내가 잘 못 받아요. 내가 탁기를 많이 쌓아놓으면. 한쪽에서 탁기를 많이 쌓아놓으면 서로 오해를 많이 해요. 내가 이미 저 사람은 날 싫어해 라고 생각을 해놓으면 상대방이 나한테 아무리 좋은 에너지를 줘도 못 받아요. 회로가 막혀있기 때문에. 그래서 삽질하는 에너지, 자기를 혐오하는 에너지, 이게 진짜 최악인 거예요. 외부에서 들어오는 모든 좋은 에너지를 본인이 차단하거든요. 본인이 못 받아요. 외부에서 안만 줘도. 사람들 착각하죠. 정말 큰 사랑을 받게 되면, 정말 많은 사람들의 사랑과 애정을 받게 되면 내 자기 혐오가 없어질 거야. 안 없어져요. 절대 안 없어져요. 그래서 이 에너지 회로가 내가 그 사람한테 어떤 감정을 느끼느냐에 따라서 탁기가 쌓일 수도 있고 좋은 에너지가 이렇게 계속 보내질 수가 있고 상대방이 또 나한테 어떤 에너지를 보내는지에 따라서 상대방 근처에 있는 회로, 그러니까 회로가 이렇게 연결이 되면 여러분들 근처에 있는 이 호스 부분에 탁기가 쌓이는 건 여러분들의 역할이에요. 여러분들이 영향을 끼친 거예요. 상대방 근처에 있는 회로가 상대방이 컨트롤할 수 있는 부분인 거죠. 그래서 이제 제가 그런 말을 했을 거예요. 여러분들을 미워하기로 한 사람을 위해서 노력하지 말아라. 왜냐하면 그 사람이 여러분들을 미워하기로 결정했기 때문에 그 판단을 번복하는 게 너무너무 어려워지거나 불가능에 가깝고 어려운 길을 굳이 여러분들 미워하는 사람을 위해서 갈 필요가 있느냐. 여러분들 사랑하는 사람들을 위해서 노력하고 애를 써도 왜냐면은 사람들은 누구나 선입견이 있고 오해가 있고 자기 자존감이 낮아서 삽질하는 경우들이 있기 때문에 그 사람들에게 그런 것들을 풀고 이러는 것들에도 시간이 많이 걸리고 에너지 소모가 커요. 근데 굳이 여러분들 미워하기로 결정한 사람, 선입견에 의해서 자기 에너지에 의해서 여러분들에 대한 회로를 완전히 틀어 막아서 이제 여러분들의 모든 행동을 다 나쁘게만 해석하기로 결정한 사람한테 왜 여러분들이 기회를 주고 노력을 하고 에너지를 쏟아붓냐 이거예요. 그쵸? 그래서 내가 어떤 사람한테 사랑하는 감정을 느끼면은 좋은 감정을 느끼면은 그 좋은 감정의 파동이 높을수록 그 좋은 감정의 에너지 값이 높을수록 이제 다른 탁기들을 씻어낼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이 호스를 씻는 방법은 좋은 에너지를 보내는 거예요. 그리고 이 호스의 두께가 에너지 회로의 두께가 얇아지는 거는 둘 다 회로를 쓰지 않았을 때 그리고 한쪽에서 어떤 감정 느끼지 않으면 회로는 끊어집니다. 그래서 이제 여러분들이 그 사람과의 에너지 회로를 끊고 싶으면 그 사람과 얽혔었던 모든 부정적인 에너지들을 부정적인 사건들을 다 트라우마 치유를 하셔서 더 이상 설렘도 분노도 원망도 플러스 에너지도 마이너스 에너지도 안 만들어지게 그렇게 해야 돼요. 그래서 이제 감정을 비워내는 거에서 끝나는 게 아니라 마무리도 잘 해야 돼요. 그러니까 고름을 짜냈으면 꼬매고 소독까지 잘 해야 되는 거지. 그래서 이 사람과 나는 서로 충분히 배웠고 서로 성숙해질 수 있는 이런 인연이었고 이제는 그 사람이 알아서 자기의 방식대로 잘 살았으면 좋겠고 또는 함께해서 즐거웠고 다시 보지 말자 뭐 이래도 상관없어요. 어쨌든 부정적인 에너지만 안 나오면 돼요. 그래서 이제 완벽하게 그 사람을 종이 비우기 띄우듯이 날려보내줬어. 그러면 이제 회로는 여러분들 쪽에서 끄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들은 그 에너지에 더 이상 영향받지 않고 영향을 주지도 않고 상대방이 뭐 혼자서 곱씹을 수도 있고 망상할 수도 있겠지만 그건 여러분들하고 상관없고 여러분들이 이제 새로운 방식으로 다른 사람을 쉽게 받아들일 수가 있고 그 사람과의 회로에 집중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에너지 회로에 탁기가 쌓이면은 상대방의 어떤 좋은 에너지를 내가 느끼지 못한다. 그리고 내가 혼자서 막 망상을 하면서 상대방을 나쁘게 해석한 것들이 진짜처럼 느껴진다. 그건 이제 내 직감이 아니라 내 에너지 바디에 있는 탁기들인데 상대방이 나를 지금 싫어하고 미워하고 있다라고 혼자 망상하면서, 그래서 이제 관계가 끊어지면은 한쪽에서 망상하거나 양쪽에서 망상하잖아요. 쟨 나쁜 애고 쟨 날 괴롭혔다 이러면서 막 혼자서 막 시나리오 쓰잖아요. 그게 그래서예요. 보통 관계가 끊어진 마당에 이제 상대방은 덮을 것도 없이 자기를 피해자로 만들고 상대방을 가해자로 만들거든요. 그래서 서로 막 지저분한 싸움을 만드는 거예요. 그때 여러분들이 거기에 떡밥을 안 주고 미끼를 안 주려면은 얼른 에너지 회로를 끊어서 그 사람 혼자서 뭐 곱씹든 어쩌고 저쩌고 하든 이렇게 내버려야 돼요. 그리고 인연을 끊을 때에도 막 가시를 세우는 게 아니라 정확하게 마무리를 지어야 돼요. 우리가 이제 서로 이제 안 보는 이유는 요로 해서고, 이런 건 고마웠고 이런 건 내가 속상했고, 하지만 뭐 네가 앞으로 네 알아서 이렇게 잘 했으면 좋겠고 응원한다. 응원 안 해도 응원한다라고 하세요. 왜? 그 사람이 망상할 때 여러분들에서 나쁘게 악마의 편집을 할 텐데, 여러분들 만약에 응원하고 잘 됐으면 좋겠다라는 멘트를 했다면 그게 진심이든 아니든 그 사람이 한번 의심할 여지는 주잖아. 아, 내가 또 망상하고 있구나 라고.